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세 된 김춘미라고 합니다. 아 정말 오늘 이 얘기를 꺼내려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집은 명절마다 꼭 싸움이 나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순간 빠짐없이 불꽃이 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뿐이에요. 참 이상하죠? 세월은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아침이면 새벽부터 부엌이 소란스럽잖아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전 이제 노이로제에 걸린 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또 그 얘기가 나오겠구나. 벌써부터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가족이 모이면 어떤 얘기들을 하시나요?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지난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상 차려놓고 막 젓가락을 들려는데 어머니가 툭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너희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내가 이 제사를 지내야 하나.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할란다. 엄마 말이 맞아. 아빠 평생 뭐 한 게 있어? 큰 오빠인 성우 오빠가 먼저 거들었어요. 제사상 앞에 앉은 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맞아요. 우리 학비도 엄마가 다 벌어서 됐잖아요. 아빠는 술값만 쓰고 동생 현미도 가세했어요. 언니인 제가 못마땅해 하는 것도 모르고요. 형 말이 맞아. 나도 솔직히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막내 준석이까지 올해 45인 막내는 우리만큼 심하게 당한 것도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제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봤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제 10살 난 딸아이는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제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매년 명절마다 이랬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하는 시간. 그리고 저는 매번 남편과 제 아이 앞에서 이 꼴을 보여줘야 했죠. 매년 하던 이야기였는데 이번엔 제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또 시작이야?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제 안에 쌓여왔던 분노가 툭 하고 터져버렸어요. 제 말투에 지겨움이 서려 있었어요. 뭐가 또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가 제사상에 놓인 나물 그릇을 툭 밀어내듯 정리하시면서 말을 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나 부리고 늙어서는 병원비나 쓰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사까지 지내라고? 나도 이제 지쳤어. 순간 제 표정이 싸늘해지자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향 냄새로 가득했던 공기에 갑자기 차가운 긴장감이 스며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큰오빠 성호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했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얼마나 술 처먹고 난리였는데. 언니 왜 그래? 엄마가 그 정도 말도 못해? 현미는 앞치마를 소파에 벗어 던지며 저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말했어요. 순식간에 침묵이 명절 집안 거실을 집어삼켰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모두들 얼음 자세로 있을 뿐이었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누나 괜찮아?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막내 준석이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45살 이제 제법 나이든 동생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누나 우리 가족 맨날 명절마다 모이면 하소연하는 거잖아. 아빠가 잘못한 것도 많고 다들 쌓인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매년 남편과 딸아이 앞에서 폭력적이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들춰내는 이 현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사상의 촛불이 흔들려 보였어요. 온 가족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제 딸아이는 무서웠는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딸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치가 떨릴 만큼 싫었던 기억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깼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 냄새. 독한 소주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밥은 어디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신 늦게 들어올까봐 안 했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야,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밥 한 끼가 그렇게 어려워?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 의자가 벽에 부딪혔어요. 야, 이제 차려서 언제 먹냐? 집에 들어오면 밥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요. 다음부턴 차려 놓을게요. 야,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아, 알겠다. 너도 나 무시하지? 따당. 그릇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울렸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꽉 깨물었는데도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애들 자는데 조용히 좀 해요. 어머니가 목청껏 외치셨어요. 애들? 내가 애들 눈치까지 봐야 돼?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돈 안 갖다 준 적 있어? 니까짓 게 뭔데 날 무시해. 퍽. 뭔가 벽에 던져지는 소리가 났어요. 옆방에서 현미가 으앙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현호는 제 방으로 기어들어와서 제 팔을 꼭 붙잡았어요. 누나, 무서워. 무서워. 동생 온몸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저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제 심장도 터질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까지 아버지 고함 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멀쩡하게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애들아, 밥 먹어라. 학교 늦는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밥을 떠먹으면서 아버지를 슬금슬금 쳐다봤어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시나 싶어서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아빠, 어젯밤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물으셨어요. 응? 어젯밤에 뭐? 무슨 일 있었냐? 어렴풋한 느낌으로 짐작은 가지만 정확히는 진짜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릇을 박박 닦으셨어요. 거실 구석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의자는 다리가 부러져서 쓰러져 있었고요. 아빠는 엄마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술 취해서 난리 치시고 다음날 아침엔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처음에는 엄마도 우리도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술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주 아빠를 용서했어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일주일에 5번, 6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점점 지쳐갔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빠가 작심하고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신 적이 있었어요. 딱 1년 동안이었지만 그 1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동생들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정도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침부터 우리 딸 달리기 잘한다며? 오늘 꼭 봐야지 하시면서 카메라까지 챙기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운동장에 나갔는데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 사이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아빠, 여기요. 제가 손을 흔들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달리기에서 2등을 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아버지가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하고 소리치시는 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이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구나. 진짜 아빠는 이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나쁜 악마가 나타나서 아빠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 1년 동안 아빠는 평범하고 자상한 좋은 아빠였어요. 조금 소심하고 자존심은 여전히 셌지만 어린 나이에도 아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아빠를 괴롭히던 자격지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1년 만에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도 아빠는 계속 사업을 벌리셨고 운 좋게 잘된 사업도 있었지만 시작하고 망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술에 완전히 만취해서 비틀비틀 들어오셨어요. 돈. 당신 모아둔 돈 있지? 갑자기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시면서 서랍을 와장창 뒤집으셨어요. 사업 자금 막아야 될 돈이 당장 필요하단 말이야. 돈 있으면 좀 내놔. 어머니가 막아서셨어요. 그 돈은 애들 학비예요. 절대 안 돼요. 뭐? 야.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당신 미친 거야? 애들 대학은 보내야죠. 여보 제발 좀. 대학? 대학이 뭐가 중요해. 내 사업이 잘 되면 애들 대학 10번도 보내. 안 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 날렸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짝. 아버지 손이 어머니 뺨을 후려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우리 삼형제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죠.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소리를 내시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뺨을 감싸 주셨어요. 입술에서 피가 삐져나왔어요. 엄마.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현호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결국.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온갖 폭언과 물건을 던지고 깨부수던 아버지였지만 엄마를 직접적으로 때린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우리 삼형제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 맞아도 싸지. 어딜 먹여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쓰러져 잠드셨어요.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엄마 병원 가요. 제발. 괜찮아. 괜찮단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셨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역시나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내가? 네. 어머니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란 걸 알았지만 또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구나. 대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또 돈을 빌려왔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6개월 만에 다 망했어요. 당시 빚이 1억 5천만 원. 저는 그 소식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명절에 집에 내려갔을 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식당 청소 알바를 하신다는 거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갚을 수 있어. 어머니 손을 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서 튀어나왔어요. 손등에는 칼에 베인 상처,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 가득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손.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까짓 거. 뭐? 어머니는 손을 뒤로 감추시면서 웃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나중에 현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침 5시부터 식당 청소, 낮 12시부터 설거지 알바, 저녁 6시부터 고깃집 홀서빙을 하신대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언니, 엄마가 어제 쓰러지셨어. 과로로. 현미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기숙사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베개를 물어뜯으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여전히 술을 드셨어요. 매일같이요. 자기가 벌인 일을 수습도 안 하시고 그냥 고꾸라져만 계셨죠. 야, 내가 언제 일 안 했어.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야. 사업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사업으로 일어설 테니까. 술 취해서 고함 지르시다가 또 난리를 치셨어요.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아빠에 대해 포기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왜 아빠를 두둔하나 하실 거예요. 저는 아빠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해방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늘 같은 이야기, 공포에 떨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되뇌이면서 각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신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자식들과 며느리는 그 이야기 끝에 항상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 말이라면 다들 꼼짝 못하며 위에 드렸으니까요. 다 잊고 새 출발할 의지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위 며느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건지. 우리 가족이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들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사업 잘 될 때는 술집 가서 계집질하고. 아휴, 내가 그 세월 다 말도 못한다. 이 순간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태를 계속 꺼낼 때요. 그만하라고 말하자니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같이 흉을 보자니 엄마를 더 부추기는 꼴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언제까지 이 굴레에서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어요. 처음엔 저도 조심조심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아빠 이야기는 그만하자. 아빠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고 엄마도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사셔야지. 남은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싫다. 내 억울함 내 입으로라도 풀어야겠다. 내가 살아온 인생인데 내 입으로 이 정도 말도 못하니? 현미가 저보고 말했어요. 언니만 불편하지 우린 속 시원해. 평생 욕해도 모자라. 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왜 언니만 아버지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딸이라고 아버지가 좀 예뻐했다고 어떻게 그 세월 동안 그 작자한테 당한 걸 그렇게 다 잊을 수가 있냐? 네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짓 바로 옆에서 다 봤잖아. 이 말에 정말 가슴이 찔렸어요. 저만 아버지한테만 예쁨 받았단 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아버지는 큰딸인 저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긴 했어요. 아주 짧았던 아버지가 술을 끊으셨던 그 1년 동안 많이 느꼈었죠. 어느 날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던 밤이었어요. 그날 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의식이 희미해졌거든요. 어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실 때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새벽 3시였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차가 다닐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저를 등에 업으셨어요. 아버지 등에 닿던 그 체온. 거친 양털 재킷에서 나는 흙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그 냄새도 기억나요. 하얀 눈밭 위로 꽈드득 꽈드득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어요. 30분 넘게 걸어서 읍내 병원까지 데려가셨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하던 아버지 목소리가 그날만큼은 정말 따뜻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던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병원에서 링거 맞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제 곁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깰 때마다 물 마실래?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보셨죠. 평생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아버지가 직접 죽을 끓여주셨어요.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처음으로 요리를 하신 거였거든요. 엄마가 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할 테니 들어가 있으라고.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이게 왜 이래? 아, 물이 넘쳤네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쌀뜨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고 바닥에는 닭털과 양파 껍질이 흩어져 있었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닭죽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소금도 간도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완전 밍밍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밍밍한 닭죽 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만 이런 기억이 있는 건지 다들 그 1년 동안의 아버지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그런 거 한두 번 했다고 좋은 아버지야? 평생 고생시켜놓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도 답이 없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제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려고 하면 꼭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꺼내셨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지 아냐? 농약 먹으려고 창고까지 갔었다. 이런 식으로요.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 그러셨어요? 하면 그 반응에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침내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년 이 얘기예요. 매년.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네, 엄마. 지겨워 죽겠다고요. 언제까지 피해자로만 살 거예요? 네? 언니가 왜 이래? 사실이잖아. 맞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절규하듯이 말했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빠 얘기를 꺼내서 과거에 갇혀 있어야겠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내 고생은 누가 알아줘?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니까 제발 새 인생을 새 마음으로 좀 사시라는 거예요. 엄마 제발. 현미가 서운해하면서 말했어요. 언니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왜 상처받은 걸 말하면 안 돼? 그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구나. 서로 자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대회라도 연 것처럼 매년 그 얘기를 하며 그냥 위안 삼는 거구나.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 마치 서로 다른 가족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가족들과 전련선언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나 당분간 명절에 집 안 올 거야. 더 이상 이 굴레에서 살기 싫어. 20년 동안 지겹도록 들은 똑같은 험담 계속 듣고 싶지 않아요. 다들 가능하면 심리치료부터 받아. 좀 나아지면 나중에 보자. 가볼게. 아버지는 결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는 붙잡을 기억을 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툰 방식으로 사랑했던 흔적들, 기억들만 남기고 지워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눈 더미를 꽈드득 밟으며 새벽 3시에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리던 등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끓인 간 하나 안 된 밍밍한 닭죽의 온기. 체육대회 날 우리 딸 최고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왜냐면 과거를 직시하되 그 과거에 정착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댁은 어떠세요? 혹시 명절마다 비슷한 이야기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 저와 비슷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가족으로 그 딸로 태어난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형편없는 인간이 그 나름대로는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선택합니다. 흉이 아닌 추억으로, 원망이 아닌 위로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다시 꿰매보기로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그리고 가족의 기억을 나눌 때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꼭 곁들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다음 명절의 공기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들려주고 싶은 본인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 윤술사 연극장에서 들려드린 김춘미 씨 사연이었습니다.